2009년 2월 19일 새벽 1시 25분경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급하게 공조 요청을 합니다. 형사님, 저희가 화재 진압 후에 현장을 확인 중인데요. 이게 시신이 한 구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불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 일단 빨리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 다방에서 불이 난 거였습니다.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공조가 들어오기 45분 전이죠. 00시 40분경이었고요. 불이 난 상가 뒤편 주택가에 사는 어떤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밖을 둘러보다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당시 불이 막 크게 난 상황은 아니었나 본데요. 연기를 보고 신고한 거니까. 맞습니다. 다행히도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40평대의 지하 다방이 온통 검은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완전 새카맣네. 지금 완전히 정말 제로 뒤덮인 거죠? 네. 주방인 것 같은데, 그쵸? 맞죠? 다방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의 카운터와 주방이, 정면이랑 왼쪽은 전부 홀이었는데 테이블이 12개 정도가 대나무 발로 만들어진 칸막이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홀 한가운데에 석유난로가 있긴 했지만 거기서 불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대나무 발이 타지 않은 데다 홀엔 재만 있었거든요. 홀이 멀쩡했다면 아까 그 사진으로 본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신이 발견된 쪽이 주방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주방에 붙어있던 내실이었는데요. 그 내실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나체 상태의 시신이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신에 그을음도 없고 너무 깨끗한 상태인 겁니다. 내실이 가장 많이 소외돼 있어서 애초에 발화지점이 내실로 추정됐는데 말이죠. 어머. 그건 너무 이상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그게 이상해서 소방대원들한테 물어봤더니 화재를 다 진압하고 보니 내실 한가운데에 이불과 심지어 홀에 있는 소파 쿠션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길래 그것을 전부 걷어봤더니 그 밑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던 거라고 했습니다. 뭐야, 그러면. 시신 상태는 어땠나요? 완전 나체 상태인데 온몸이 결박돼 있었습니다. 양손은 몸 뒤로 결박돼 있고 발도 묶여 있었고요. 목에도 전깃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피해성이 자의로 벗었던가 범인이 협박해 벗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체 상태에서 결박을 당한 거였습니다. 일단 옷을 벗든 벗기든 알몸인 상태로 결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양손 목과 발목을 결박한 데 쓴 범행 도구가 다 다른 겁니다. 손목은 초록색 박스건으로 묶여 있었고요. 발목에는 여성의 옷이 둘둘 말려 있었는데 벗겨보니까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그 아래로 여성의 스카프가 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프를 풀어보니 여성의 브래지어로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우, 이게 뭐야. 이거 너무 기괴하고 이상한데요? 이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몸 시신의 가슴 한가운데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는데다가 음부에 또 투명 테이프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뭐야? 뭐야 이거? 시신에 왜 휴지랑 테이프를 올려놔? 이거는 시신에 뭔가 모욕적인 행위를 막 한 거 아닌가요? 그걸 거기다 왜 올려놔? 과수팀이 가슴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치워보니까 무언가에 쓸린 흔적과 멍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상처를 가릴 목적으로 올려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야, 이게 참, 이건 뭐 증거인멸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짓까지 한 거지? 전깃줄이 감겨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질식을 시키려고 한 거 같은데. 현장 상황만 봐서는 그렇게 추정됐는데요. 목만 조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피해 여성의 음부에 올려져 있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얼굴에 붙여놨는데요. 세로로는 눈썹 약간 위부터 턱까지 붙이고 가로로는 양쪽 귀 끝까지 붙여놨는데 총 6조각의 투명 테이프를 붙여놓은 겁니다. 테이프로 얼굴 전체를 다 감아서 질식사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6조각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투명 테이프는 접착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붙이고 끊고를 6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사인은 나왔나요? 경부 압박과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이프를 얼굴에 붙인 상태에서 호흡이 곤란하고 있을 때 목을 졸라서 살해했기 때문에 비구폐색과 경부압박 질식이 같이 나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목을 조르려고 했던 시점에는 살아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 얼굴에 테이프를 붙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네 진짜. 아 성범죄의 흔적은 나왔나요? 없었습니다. 폭행의 흔적이라고는 가슴 가운데 그 두루마리 화장지에 가려져 있었던 멍자국 외에는 없었고요. 옷을 탈의할 때도 그렇고 결박을 할 때도 생길 수 있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근데 피해자는 왜 이렇게까지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일단 가슴에 멍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무차별 가슴을 공격받고 쓰러진 상태에서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결박이 이루어졌다, 이런 순서가 진행이 되겠죠. 뭐지, 이거 성범죄로 위정하려고 나체 결박까지 한 건가? 단순히 돈을 훔칠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는 마치 강도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시신 주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위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0만 원이 고스란히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네. 현금 400만 원이면 제법 큰 돈이니까 강도였다면 당연히 가져갔겠죠. 그렇죠.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중에 확실히 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휴대전화인 걸로 봐서는 범인이 아마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뭐 원한이 깊은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뭔가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계획하에 준비했을 것 같거든요. 불은 뭘로 지른 거예요? 기름 같은 인화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시신 위에 올려져 있던 이불에 직접 나이트로 불을 붙인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천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거다. 근데 우발적으로 하기에는 현장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시작할 때 범인이 현장을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어놨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알 것 같아요. 범인이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했을 거면 자기의 흔적도 싹 지우고 갔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게 뭔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지는 건 누구다? 범인이다? 범인. 범인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렇게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피해 여성의 얼굴에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뭔지 알겠다. 붙이고 끊기를 6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테이프가 끊긴 요 단면이 이게 매끈하게 끊긴 게 아니라 아주 울퉁불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데 테이프를 입으로 뜯었다는 얘긴데. 이로 끌어낸 흔적이었던 거죠. 그럼 DNA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0시 40분이면 영업이 끝날 시간 아닌가요? 사건 현장이 다방이었으니까 내실에서 거주하거나 살고 있는 다방 종업원이었었던가요? 피해자는 그 50대 여성으로 화재가 났던 다방의 주인이었습니다. 다방 주인요? 다방 주인. 지금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한 다방 주인을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은요, 이 최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곧 남편이 현장으로 왔는데요. 이 남편이요, 덤덤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살해를 당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도 남편 반응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새벽까지 퇴근을 안 했는데 걱정되지는 않으셨나 물어봤더니 보통은 밤 10시면 다방 문을 닫는데 최근엔 다방 내실에서 자고 온 적이 많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 아내가 내실에서 숙식을 하기도 했구나. 집에 안 들어가게 되는 날은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은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거의 별거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장사를 몇 차례 함께 하다가 망하면서 아내가 자신에 대한 원망이 꽤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방은 아내 혼자 운영을 했다고 했고요. 그런 거네. 남편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 이후부터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됐던 그 시점까지 아이들과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남편은 그 아내의 주변인들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고요. 저희가 최 씨 지인들을 만나 탐문을 해봤더니 최 씨가 다방을 한다는 얘기에 놀라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서울 명문학교인 이화여고를 졸업한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였는데 어쩌다 다방을 하다가 살해까지 당했냐면서 안타까워했고요. 이화여고 사실 전통 있는 학교죠. 상당히 전통 있는 학교고. 근데 어쩌면 돈 때문에 사달이 난 게 아니냐는 말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돈은 왜요? 빚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반대였습니다. 남편이랑은 매번 실패를 했지만 최 씨 혼자서는 장사 수완이 꽤 좋았는지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아놨다고 했습니다. 최근 지인들한테 조만간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며 사는 게 꿈이란 얘기를 종종 했다고 했고요. 실제 최 씨 앞으로 약 4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내시에서 자금 얻고 하면서 아끼면서 벌었던 것 같은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다방을 그만두는 게 어쩌면 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최 씨의 이 재산을 노린 게 아닐까요? 근데 최 씨에게 그만큼의 재산이 있다는 건 가까운 지인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용의점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긴급으로 최 씨의 3개월치 통화 기록을 모두 뽑아왔는데 그 인원만 무려 3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방에 온 남성 손님들이었고요. 최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밤 9시 38분경이었는데 범인은 영업이 끝난 시각 다방에 들어섰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수사팀이 모두 통화 대상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던 그때 형사님은 조용히 그 인근 다방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인근 그런 다방. 다방이요? 인근 다방은 왜요? 당시 그 일대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소문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방을 돌았던 건데요. 최 씨가 다방만 운영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 4억이나 모은 게 다른 일로 벌었다는 얘기예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사채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방에 300~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다녔다고 했고요. 그래서 화전쟁이 400만 원 현금이 네. 있었구나. 예, 맞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다방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금씩 빌려주기 시작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 씨를 찾았다고 했는데요. 혹시 최근에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최 씨가 사망하기 사흘 전쯤에 최 씨 다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인근 다방을 탐문하다가 뭐가 터져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지금 솔깃하거든요. 누구랑요? 어떤 중년 여성과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최 씨 다방을 찾아와서는 돈 때문에 서로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최 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친인척끼리 멱살 잡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까지 대판 싸울 일이? 최 씨와 멱살잡이까지 했다는 그 중년의 여성은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촌 형의 아내였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한 달이 걸러네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촌 형수가 되는 거네요. 남편의 사촌 형의 아내. 네. 사촌 형님.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그렇게 크게 났는데 그러니까요. 남편이 몰랐을까요? 남편은 최 씨가 사채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촌형에 대해 물어봤더니 만약 아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형님네가 바로 갚을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다고 했고요. 남편도 모르게 사채를 했구나. 그랬나 봐요. 예. 아니, 얼마를 빌려줬길래 그렇게 돈 때문에 막 멱살잡이까지 했을까요? 최 씨 가방에서 장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려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총 금액은 2천만 원이었고요. 야, 2천만 원을 빌려줘요? 그럼 사촌 형님부터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를 만나자마자 자기는 절대 아니라면서 아주 펄쩍 뛰었습니다. 동서랑 다툰 이후로는 다방에 다시 가지도 않았다고 했고요. 그날 싸운 것은 자꾸만 돈을 갚으라고 전화로 재촉을 하는 바람에 사정을 좀 봐달라고 갔다가 다툼 끝에 멱살잡이까지 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간 20대 남자는 누구였는데요?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날 일로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기지국 위치와 알리바이까지 모두 확인을 했었는데 수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친척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대체 누가 그랬다는 거야? 네. 아, 참. 아, 근데 이게요. 돈과 얽힌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와 싸운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또요? 그럼 이번엔 누구였는데요? 그 인근 다방의 여종업원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게 모두 내연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 내연남. 그 다방 종업원을 경찰서로 불러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했는데 이자 때문에 다투긴 했어도 자긴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최 씨가 안쓰럽다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고요. 백수인 내연남이 수시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해서 1,400만 원이나 줬는데 그 요구가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최 씨한테 400만 원을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내연남이 최 씨한테 직접 빌려간 돈도 400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 남자는 만나보셨나요? 여관을 전전하고 있어서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연락을 했을 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요.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요? 좀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다방 종업원들에게 내연남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젠지 물어봤더니 19일 아침 7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간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19일이 바로 그날이잖아요. 화재 신고 들어왔던 그날. 근데 이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 내연남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냐고 물었는데 여관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자다 깬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방 종업원의 전화가 울립니다. 어머, 031로 시작되는 전화번호였는데요. 순간 이 조영사님의 촉이 발동이 됩니다. 뭔가 느낌이 쎄해서 스피커폰으로 받아보라고 했는데요. 내연남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돈을 또 구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급하게 종이에 썼죠. 다방으로 오면 돈 준다고 하세요. 어머, 또 돈이야? 돈. 에이, 근데 올까? 왔나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서로 좀 가자고 데리고 왔는데 진술실에 앉자마자 자기는 최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최 씨한테 돈 빌렸잖아요. 400만 원이나 빌렸는데 이거 뭔가 지금 수상한데요, 벌써?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닌가요?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네.
근데 최 씨 장부에서 돈 빌린 거 다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울먹거리는 겁니다. 겁이 나서 모른다고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18일 행적부터 물었더니 애인인 다방 종업원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고요. 응? 정말 일자리를 구하러 여관을 옮길 것뿐이라면서 이전에 장기 숙박하던 여관 주인에게 확인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야, 설마 애인이랑 사전에 말 맞추고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닌가? 그게? 근데 연기가 끝났던 걸까요? 곧 풀려날 걸 예감했던 건지 슬쩍 시계를 보던 남자의 눈에 눈물이 싹 말라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임의동행이니까 조사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산한 거 아니야?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우리 조영사님은 남성 앞에 종이와 펜을 턱 하고 내려놓습니다. 종이와 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더는 붙잡아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7시까지 다시 조사하게 서로 와라. 안 오면 네가 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던지고 이제 가족들 이름이랑 연락처를 다 적으라면서 종이와 펜을 줬는데요. 그때 또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갑자기 손을 떨어요 또? 손을 왜 떨어요? 아까 울었다가 갑자기 눈물이 말랐다가 지금 또 손을 떨고. 가족들 이름, 뭐 연락처 제대로 적었을까요?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가만. 저희가 이미 남성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해서 가족관계까지 다 확인을 해놓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한 건데 딱 걸린 거죠. 아,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왔나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서도 이미 짐을 싹 빼서 잠적을 해버린 상황이었고요. 이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씨가 돈을 어디에다 쓰길래 그렇게 자꾸만 돈을 구해달라고 할까 생각해봤더니 도박 아니면 마약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도박장부터 돌았는데 이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월림비두에서 운영하던 큰 횟집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하고 아내와 자식들이랑 생리배를 했는데도 계속 도박판을 기웃거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에 이 씨가 나타나면 연락을 달라고 해놓고 이 씨 누나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 씨가 횟집이 망한 후에 가장 자주 연락했던 사람이 누나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나가 이틀 전에 동생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응? 누나한테 왜 전화를 했다고 하던가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박을 하고 다니냐며 빌려주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치. 이 와중에 또 누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동생이 눈치채고 잠적을 한 것 같은데 잘못 마음 먹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동생한테 다시 전화가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꼭 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연락을 해줄까요? 그날 점심 무렵에 이 씨 누나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왔네. 자, 형사님, 동생이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6시에 오라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또 나쁜 맘 먹는 건 아니겠죠, 형사님? 그래서 누나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대요? 누나가 당시에 서울 종로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로 오라고 했답니다. 이 씨가 누나한테 걸었던 전화번호를 확인했더니 누나 포장마차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였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누나 휴대전화를 실시간 이시 추적을 걸어놓고 저희도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근처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네요? 나타났어요? 도착하니까 오후 4시 반쯤 됐었는데 포장마차 거리에 슬슬 불이 한두 개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형사 2명이 잠복을 서고 저는 이제 동료 형사와 바로 옆에 있는 탑골 공원으로 갔습니다. 탑골공원은 왜 가신 거예요? 약속 시간까지 이 씨가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았는데 돈이 없어 갈 데는 없을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숨어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파가 제일 많은 탑골공원으로 갔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여인 할머니 네 분이 경보로 운동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뒤에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바바리 코트 깃을 잔뜩 지켜 세운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면서 할머니들을 바짝 쫓아가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모양새도 어설퍼 보이는 데다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치고는 걸음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쳤죠. 이경 씨! 이경 씨! 네? 아,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라고 했다고요? 근데 저 아닌데요가 웃긴다. 네? 저 아닌데요? 이미 네라고 해놓고 네? 아, 저 아닌데요? 바보 아니야? 아유, 진짜 어리석다, 어리석어. 왜입니까? 돈 안 갚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갚을 생각이 이제 애초에 이 씨한테는 없었습니다. 모든 건 그 몹쓸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도박을 하러 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자 다방이 끝날 시각 최 씨한테 또 돈을 빌리러 간 거였는데요. 최 씨가 빌린 돈의 일부라도 갚으면 빌려주겠다. 그게 화나서 가슴을 쳤는데 그냥 픽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발길질을 하다가 최 씨가 안 일어나니까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전과를 조회해봤더니 23년 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범죄죄였어. 지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 현장을 성범죄 현장처럼 보이려고 위장해놓고 불을 지른 불을 거야. 지른 거네요. 그렇죠. 위장하는 거죠. 범행 중에 그 애인 전화를 받고 자다 일어난 척 연기도 했고요. 아유, 그리고 정말 황당한 진술이 계속됩니다. 형사님이 그 임의동행 다음 날 경찰서로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했을 때 그쵸. 실제로는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겁이 나서요. 월미도를 갔다고 합니다. 에? 무슨 말이야. 무슨 너 갈매기 새우깡 들어갔냐? 뭐 하는 거냐?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다 소주 5병을 사서 마신 뒤에 바닷가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밀물에 떠밀려 가서 죽을 줄 알았더니 깨어보니까 바지땀만 젖어 있었다고 했고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과 방화로 징역 15년을 받았고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휴, 이렇게까지 할 거를 왜 이게 그랬어? 뭐야. 그러지 말지. 이게 뭐야. 즐겨봐 이 채널.